안녕하세요, 닉스트의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저번 5편에 이어서 계속 연장해서 해볼게요. 이제 이 옐로우 된 부분이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좀 빨리 하려고 미리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게 리보일러였죠. 리보일러를 이제 그렸고, 이제 뭐 디테일한 거를 이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그려주냐면 이 컨트롤 밸브에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달아줬어요. 왜냐면 이 컨트롤 밸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잠그고 여기 잠그고 해가지고 이걸 드러내가지고 뭐 샵에다 보낸다든지 아니면 밴드한테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 글로우 밸브로 바이패스 해가지고 공장 셧다운 안 하고 계속 돌릴 수 있게끔, 그래서 요 밸브를 달아줬고, 그리고 사이에 드레인 밸브 달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리볼러에 프레셔를 알아야 되겠죠. 프레셔를 알아야 되겠어서 프레셔 트랜스미터 달았고요. 게이지 달아가지고 요거랑 비교할 수 있게끔 또 달아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불이 난다든지 뭐 가스 뭐 블로바이 이런 거를 이제 커버할 PSV를 달아줬고, PSV도 이제 2개를 달아줬습니다. 하나 이제 오퍼레이팅 할 때, 또 하나 이제 메인터넌스 할 수 있게끔, 하나는 듀티 하나는 스페어 달아줬고, 또 이제 여기에다가 바이패스 달아줘가지고 요거를 이제 메인터넌스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벤트 시킬 수 있게끔 바이패스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놀도 있어야 되겠죠. 매놀 이제 사람이 들어가려면은 24인치, 요거는 이제 뭐 20인 작은 뱄을 땐 20인치도 있고 24인치일 때도 있는데, 이거는 뭐 스펙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커넥션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나이트로젠 퍼지라든지 아니면 뭐 스팀 클리닝 할 때 스팀을 꽂는다든지 하는 유틸리티 커넥션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템퍼러처를 확인할 수 있는 템퍼러처 게이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메인터넌스 할 때 요거를 드레인 해줘야 되잖아요. 드레인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드레인 밸브랑 스펙터클 블라인드, 이제 포지티브 아이솔레이션 이제 해줬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준비하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FD를 이제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리보일러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할 게 요 에어쿨러죠. 에어쿨러랑 요거 요 드럼이랑 KO 드럼이랑 펌프,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좀 바꿨는데, 예전에 1편에서 제가 30도씨로 낮춘다 에어쿨러에서, 이게 좀 이제 잘못됐는데 여기 밑에 와야 되는데, 하여튼 110도씨 했던 이제 스팀이겠죠. 스팀을 에어쿨러를 이용해가지고 팬을 이용해가지고 30도씨로 낮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베이직 디자인인데 이제 베이직 디자인이 이제 틀렸어요. 30도로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우리 스펙에 보면은 BEDD라고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데이터라고 봐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뭐 사이트 컨디션 해가 적어요. 그러면 한국이겠죠. 이제 코리아니까 윈터, 서머에는 뭐 최고 35도씨까지 올라가. 그리고 윈터에서는 뭐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뭐 5도까지 내려가. 근데 에어쿨러 디자인할 때는 에어 디자인을 뭐 40도씨로 하고, 윈터는 뭐 0도씨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 요런 게 있는 게 이제 BEDD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에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앰비언트 템퍼러처 있잖아요. 앰비언트 템퍼러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거의 디자인 컨디션은 거의다가 이제 뭐 여름이랑 겨울에 템퍼러처가 같고 플로레시 같다고 쳤을 때, 항상 여름이 디자인 컨디션이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요 인렛 아웃렛 컨디션이 같고 플로렛이 같다고 쳤을 때, 요거의 디자인의 거머닝 케이스는 보통 여름이 디자인 케이스가 돼요. 저번에 이제 30도씨라고 했는데 왜 30도씨가 말이 안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에어 템퍼리처가 40도씨예요. 여름에 40도씨까지 올라가 에어가. 근데 여기를 30도씨라면 이게 쿨링이 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 40도씨 뜨거운 바람으로 110도씨를 30도로 낮춥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된 디자인인 거죠. 우리가 베이직 디자인할 때. 그래서 이 BEDD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에어쿨러 아웃렛 컨디션을 정할 때는 항상 맥시멈 썸머 템퍼러처의
에어쿨러 디자인 템퍼처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40도씨였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스펙에 뭐 나옵니다. 뭐 어프로치가 뭐 한 10도는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10도는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를 50도씨로 할게요. 50도씨. 그 예전에 여기 30도씨라고 이제 제가 놨는데 이거는 이제 틀린 값이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값인 거지. 그래서 여기 인넷을 50도씨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름에 40도씨라도 50도씨로 110도에서 50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말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그러한 실수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1편에서 말했을 때는 BDD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말 안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잡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이제 베이직 디자인할 때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대충 설명하냐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스팀 110도짜리 스팀이 이렇게 에어쿨러로 갑니다. 그럼 에어쿨러도 이제 제가 대충 그려놨어요. 그래서 7페이지죠. 그럼 여기서 가는 게 7페이지로 간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러면 6페이지에서 이제 와가지고 110도짜리가 이렇게 에어쿨러를 거쳐서 이제 여기가 45도가 아니라 50도씨라고 할게요. 50도씨로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컨덴싱이 되는 거죠. 그 110도씨면 거의 이제 그 뭐죠? 베이퍼인데 요거를 50도씨로 낮추면은 거의 이제 워터가 되는 거죠. 워터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어쿨러를 놔줬어요. 에어쿨러를 놔줬는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50도씨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를 항상 50도씨 될 줄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이제 여름에 맞춰서 50도씨로 딱 디자인을 딱 했는데 겨울에는 뭐 0도씨까지 떨어진대. 그럼 0도씨에 이 모터를 그대로 똑같은 파워로 돌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50도씨가 아니라 뭐 몇 도야? 10도씨까지 막 떨어지겠죠. 이 어프로치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 컨트롤이 50도씨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항상 50도씨로 맞추기 위해서는 컨트롤 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은 컨트롤 하는 게 필요하는데 이 말 잘 안 되네요. 이제 에어쿨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크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세 가지가 있냐? 컨트롤 밸브를 이용한 컨트롤, 템퍼러처 컨트롤, 그리고 루버 컨트롤 있고 뭐 팬 피치 베리어블 피치 컨트롤 있고 그리고 VSD variable speed drive 이렇게 한 네 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이제 선호하는 방법은 뭐 루버 컨트롤이나 컨트롤 밸브예요. 저는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하기도 하고 VSD는 이제 비싸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보통 컨트롤 밸브나 루버 컨트롤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컨트롤 밸브를 쓴다고 해봐요. 그럼 컨트롤 만약에 밸브를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이패스를 놔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밸브를 이렇게 딱 놓습니다. 컨트롤 밸브를 놔가지고 이 TT 트랜스미터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 여기가 뭐 60도다. 60도야. 60도면은 잘못생겼다. 원래 50도인데 40도씨로 떨어졌어. 40도씨로 떨어졌다는 거는 서브 쿨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이패스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이패스를 시켜서 여기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컨트롤 밸브를 사용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이제 베이퍼 스트림이잖아. 베이퍼고 리퀴드. 그래서 이게 토탈 컨덴서라고 하지 이 베이퍼를 몽땅 컨덴싱 시켜가지고 이 리퀴드로 보내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바이패스를 한다? 그러면 그 스팀이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가는 바이패스 컨트롤 밸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VSD라든지 팬 베리어블 피치 컨트롤 아니면 루버 컨트롤인데 요거 두 개는 좀 이제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선호하는 게 루버 컨트롤입니다. 루버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에어쿨러 공부를 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어쿨러 타입도 뭐 포스트 드로프트 타입이 있고 인듀스드 드로프트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이 팬이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번들 이게 번들이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어쿨러가 바람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식히는 건데 이렇게 이 팬이 이 번들 밑에 있으면 이거를 포스트 드래프트라고 하고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 팬이 이 번들 위에 있는 거를 인듀스드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드래프트랑 인듀스드 드래프트랑 그 프로스 앤 콘스가 있어요. 다 뭐 예를 들면은 요 포스트가 뭔가 그 뭐라고 하죠? 장점은 파워를 좀 세이빙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앰비언트 템퍼러처가 낮을 때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단점은 어떤 레인이라든지 데저트 컨디션에는 샌드스톰에는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인듀스가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스펙이 있어요. 스펙에서 이제 엔드 유저마다 다른데 어떤 엔드 유저는 우리는 뭐 포스트 드래프트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제 이게 그 프리폴 되는 거겠죠. 프리폴 되니까 어쨌든 저는 요거를 이제 포스트 드래프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버라는 게 우리 왜 팬 그 화장실에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루버. 여기 이제 팬이 들어가고 요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확 열리면은 유량이 많이 흐르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걸 확 닫으면 유량이 안 흐르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요 루버를 이용해 가지고 요 템퍼러처 이제 셋을 50도로 해 줍니다. 그 뭐 DCS라든지 아니면 UCP에서 셋을 50도로 해 주면은 요게 이제 뭐 50도보다 올라간다. 뭐 55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쿨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버에 컨트롤 해가지고 이 루버를 열어주는 거죠. 더 그러면은 55도였던 게 다시 50도로 떨어질 것이고 이게 50도여야 되는데 45도다. 그럼 서브쿨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서브쿨링이 된다는 거는 이걸 많이 열어줬다는 걸 좀 이렇게 닫아주면은 다시 이게 온도가 45도에서 50도로 올라가 주겠죠. 이게 설명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루버 컨트롤을 제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루버 컨트롤을 적용을 하겠어요. VSD는 이제 베리어블 스피드 드라이브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픽스드예요. 픽스드 RPM. 뭐 이렇게 여기에 뭐 모터가 이렇게 있고 벨트를 이용해 가지고 스피드 레듀서가 있어 가지고 그 RPM을 딱 고정을 시켜 주는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RPM이 항상 같아. RPM이 뭐 모터가 뭐 예를 들어 모터가 4000이다라고 하면은 팬은 뭐 1000 해가지고 이게 항상 이 팬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똑같이 도는 거예요. 똑같은 스피드로 똑같은 그 RPM으로 계속 도는 거야. 픽스드로. 그 대신 요 루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유량을 컨트롤해 주면서 이 템퍼러처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VSD는 뭐냐? 이 RPM 자체를 VSD 판넬로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판넬이 있겠죠. 판넬을 이용해 가지고 이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해주면은 더 쿨링할 수가 있는 거고 너무 서브 쿨링이 됐다 그러면 이 스피드를 좀 낮출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VSD 베어리어블 스피드 드라이브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판넬이 또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비쌉니다. 픽스드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안 쓰려고 해요. 뭐 스펙에서 클라이언트가 확실하게 이렇게 비딩 때 딱 정해놓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면 VSD를 왜 쓰느냐? 야, 픽스 돼가지고 이걸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오펙스가 있고 카펙스가 있겠죠. 그래서 오펙스는 이제 찾아보세요. 오펙스는 이제 오퍼레이팅 할 때 들어가는 이제 소비되는 돈을 말하는 거고 카펙스는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처음 이제 초기 비용을 말하는데 이제 VSD 같은 경우에는
카펙스가 많이 들어가죠. 왜? 이거 판넬을 따로 사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펙스로 따지면 이제 파워를 그 전기세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VSD를 하면은 우리 EPC라든지 우리 밴드한테는 안 좋아. 왜? 비싸니까. 근데 VSD를 하면은 이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그 애뉴얼리 들어가는 이 그 코스팅을, 오퍼레이팅 코스팅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셉추얼 스터디라든지 아니면은 피드 디자인 때 요거를 이제 딱 정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야 이제 EPC야, 우리는 이제 오펙스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 짓는 거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게 무조건 카펙스를 낮춰야 돼. 우리 오펙스는 몰라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피드 디자인이라든지 컨셉추얼 디자인 때 요런 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정해주는데, 그런 게 디테일한 게 없을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VSD 필요 없다라고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엔드 유저가 아니다, VSD 해가지고 우리 오펙스를 낮추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아규가 되는 거죠. 계약서에 VSD라는 게 없었다. 이 지금 에어쿨러 타입에 이거 니네가 추가로 VSD를 요청하는 거니까 이건 코스트 임팩이다. 이거에 대한 돈을 한 1억을 더 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게 것들이 있습니다. 장단점들이. 그러한 장단점들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베이퍼고 리퀴드라 가지고 바이패스를 못 시키는데, 왜냐면 이게 그 베이퍼를 토탈리 컨덴싱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패스를 못 쓰는데, 여기도 이제 여기도 리퀴드야, 그리고 여기도 리퀴드야, 그리고 페이스 체인지가 없어. 그러면 이때는 바이패스 컨트롤 밸브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너무 서브쿨링이 돼. 그러면 이쪽으로 좀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여기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가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면 이 바이패스를 많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탈 다 여기를 완전 잠가가지고 이쪽으로 다 보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바이패스 라인에다가 컨트롤 밸브 다는데, 저는 만약에 바이패스 라인에다가 바이패스 라인을 만들어서 컨트롤 밸브를 단다고 했을 때, 저는 요 컨트롤 밸브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는 저는 3웨이 밸브를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게. 요거는 제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에어쿨러에 지나면서 이제 델타 P가 생기겠죠. 프레셔 드랍이. 그리고 요 컨트롤 밸브에서도 델타 P가 생깁니다. 델타 P가 생겨요. 그래서 요 3웨이 밸브가 아닌 요거를 했을 때는 이 델타 P도 굉장히 그 고려를 잘 해야 돼요. 고려를 잘 해야 돼. 만약에 고려를 잘 안 하면은, 만약에 이 델타 P가 만약에 1바야, 완전 풀리 오픈해도 1바가 걸리고 여기는 뭐 0.01바야, 그러면 암만 이 밸브를 다 오픈한다고 해도 이쪽으로 안 흘러요. 다 이쪽으로 흘러. 왜? 여기는 이 오리피스가 작거든. 이 밸브의 CV가 되게, CV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 그 프레셔 드랍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CV가 작은 거겠죠, CV 값이. 그러니까 이 프레셔 드랍을 굉장히 이제 잘 해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에 뭐 턴다운 케이스라든지 좀 템퍼러처가 달라진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은 나는 이 그 에어쿨러 밴드한테 한 케이스만 주면 편한데, 만약에 이 밸브가 있음으로 해서 저 밸브를 구매할 때 밸브 데이터시트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턴다운 케이스일 때, 뭐일 때, 이런 걸 다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프레셔 드랍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침이 튀겼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이 3웨이 밸브로 딱 좋아해요. 3웨이 밸브 하면은 프레셔 여기에 상관없이 이쪽에 그 오프닝을 이쪽으로 하면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설명이 참 영 현천찮네요. 현천치 않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세이프티 관련인데, 이제 요거는 뭐 페일 클로저가 있고 페일 오픈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세이프티 관련해서는 뭐 너무 디테일한 거요. 어쨌든 이제 요거 이제 뉴매틱 에어
뉴매틱 액추에이터 타입 컨트롤 밸브라서 여기에 인스트루먼트 에어가 들어가가지고 에어가 스프링이 있고 에어가 들어가면 열리고 뭐 에어가 빠지면은 다 스프링 때문에 닫히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페일 포지션도 이제 정해줍니다. 그놈에 따라서 이제 스프링 이제 이 방향이 바뀌는 거겠죠. 만약에 페일 클로즈다 그러면 에어가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 밸브는 딱 클로징 되는 포지션에 있게 해라. 그게 이제 페일 그 포지션이고요. 페일 오픈일 때는 이게 에어가 만약에 끊겼어 없어 그때 이제 밸브가 완전 오픈되게끔 해라 라고 이제 그 정해주는 건데 그러면 FC, F5로 언제 어떻게 정하느냐 세이프티에 관련돼서 정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이패스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뜨거운 것들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열리는 게 안전하겠어요? 닫히는 게 안전하겠어요? 닫히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페일 클로즈 닫혀가지고 만약에 이 밸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페일 클로즈를 함으로써 모든 이 뜨거운 스팀이 에어쿨러를 거쳐가지고 모든 게 다 쿨링이 될 수 있게끔. 왜냐면 하이 템퍼러처의 플루이드보다 로우 템퍼러처의 플루이드가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하이 프레셔의 어떤 플루이드보다 로우 프레셔의 플루이드가 더 안전하겠죠. 하여튼 그런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이 페일 포션을 정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이제 그 템퍼러처 컨트롤 컨셉을 한번 말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0% 이제 워터가 되겠죠. 그럼 워터를 이제 따로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베이퍼는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베이퍼는 이제 우리가 LP 플레이어로 그냥 보낸다고 할게요. LP 플레이어로 아이고 노즐 그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노즐 그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LP 플레이어로 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이제 뭐 펌프 보이시나요? 펌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를 달아서 이것도 이제 어디다 보내겠죠. 이제 물이니까 이제 뭐 어디 이렇게 뭐 하천에다 방류하면 안 되고 어디 이렇게 그 물을 더 처리하는 곳으로 이제 보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끓이면은 우리가 일단 여기서 그 라면 국물을 여기서 다 제거를 했죠. 제거를 해가지고 보내고 여기서 또 남아있는 뭐 건더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끓인 다음에 물만 이제 갔겠죠. 근데 요게 이제 아카데믹만 한 사람이랑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랑 이게 다른 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응? 제가 이제 아카데미는 그래 물만 나오니까 물이 나오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피션시가 100%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라면 여기 그 기름이 죄송합니다. 기름이 이제 여기 완전 100% 제거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걸러져서 여기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 100% 제거가 안 돼요. 이 기름 방울들 에멀전 형태 있는 것들 이렇게 통통통 해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우리 라면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이 100% 여기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기름 방울이 여기 쭉 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거치고 여기까지 기름 방울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방울이 여기서 같이 증발을 해요. 기름 방울이 같이 증발을 해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100%의 그 스팀, 워터 스팀인지 그 아카데믹하게는 이렇게 알겠지만은 액츄얼한 경험이 있으면 보면 아니야. 내가 실제로 공정을 들려보니까 약 한 99%는 이제 스팀이고 1%는 기름이야. 기름이 이제 같이 끓어져 가지고 기름 성분도 있어 1%가. 그럼 여기서 이제 쿨링 시키면은 이게 100%의 물이 아니라 기름 성분이 여기 쌓이게 됩니다. 기름 성분이 여기도 쌓이게 돼. 여기도 쌓이게 돼요. 여기도 쌓이게 돼. 물론 이제 이 기름은 한번 제거가 됐으니까 여기는 기름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공정을 돌리고 오래 돌리다 보면 여기서 계속 쌓이겠죠. 기름이 엄청 쌓이겠지. 이렇게. 왜냐면
그 기름은 물보다 덴시티가 가볍기 때문에 이 밑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름은 계속 여기서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모르고 이제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왜냐면 이제 여기에 뭐 레벨 트랜스미터도 있겠죠. 레벨 트랜스미터를 그려줄게요. 레벨 트랜스미터도 이렇게 뭐 여기다가 아이솔레이션 밸브 달고 2인치 달고 여기다가 뭐 벤트 밸브 달고 3분의 4인치 달고 여기다가 LG 뭐 마그네틱 타입 달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드레인 밸브 달고 이게 마그네틱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또 트랜스미터를 달게요. 트랜스미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DP 타입이라면 이제 벤트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LT 이렇게 하고 2인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DP 타입은 어떻게 되냐? 이 그 덴시티에 의해서 이제 덴시티 그 뭐죠 스태틱 헤드의 차에 의해서 말이 잘 안 돼요. 차에 의해서 이제 레벨을 트랜스미터로 이제 재가지고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여기 기름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이 쌓이면은 이 측정이 잘 안 맞는 거지. 측정이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쌓인다는 거를 아카데믹만 공부한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럼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만 알겠죠. 아니면 이 플랜트를 계속 베이직 디자인부터 시작해 디테일까지 하고 커미셔닝 스타트 했던 사람은 이제 이게 다 알겠지. 그러면 이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제 버켓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버켓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버켓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딱 빼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쁜 P&ID가 안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로우 밸브를 달게요. 글로우 밸브, 아이솔레이션 밸브, 매뉴얼 글로우 밸브 달고 이렇게 해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 LG가 있어야 되겠죠. LG 따로 있고 LT 따로 있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 만약에 기름이 뭐 한 공장 오래 돌려야 되겠죠. 오래 돌리면 이제 여기에 기름이 이제 쭉쭉쭉 쌓이는 거야. 쌓이다가 이걸로 쏙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름이 여기에 모이겠지.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기름을 여기서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이렇게 그 실질적인 경험에 의해서 요렇게 한번 했는데 이게 시간이 또 오래 지났나요? 하여튼 그 이제 펌프도 이제 컨트롤이 있거든요. 펌프 컨트롤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게 힘드네요. 이 하기가 뭐 빨리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펌프부터 시켜가지고 다음에 남은 거는 뭐가 남았냐? 펌프랑 그 뭐죠? 서지 드럼이랑 펌프 여기다 그 이베퍼션 필드에다가 보내는 거를 하면은 이제 거의 끝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다시 좀 이쁘게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